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합격한 유감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앞에 보듯이 이제 제목을 누구나 이제 가능하다고 적었던 이유는 한계선만 안 두면 초수생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그래갖고 점수는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 같은 상황에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기간제를 하시거나 뭐 유감함이거나 뭐 알바를 하거나 초수생 같은 분들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컷에서 6점 정도 높고요. 그리고 시간보다는 저는 양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앞에 보듯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 적었어요. 사실 공부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그 양을 꼭 그 주행 꼭 정말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은 지금 앞에 보듯이 16년도에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서 그때 3월에서 교수님 직강을 왔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경쟁심도 있어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와서 저는 다른 계획표가 없이 그냥 교수님 계획표에 맞춰서 그냥 갔어요. 교수님 커리에 맞춰서 그냥 3월부터 6월까지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갑자기 이제 기간제를 조금 하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공부를 준비해 본 거라 기본 지식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도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합격은 하려면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웠습니다. 이해 없이 그냥 우선 막 외웠어요. 진짜 열심히 막 외워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멈췄어요. 그래갖고 16년도 보다시피 3월에서 6월까지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18년, 2년 뒤에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18년도를 이제 19년도 대비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그때는 책을 16년도 걸로 가지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18년도 걸로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책이 없어가지고 16년도 책을 가지고 18년도에 7월부터 이제 문풀을 또 직강을 또 들으러 왔어요. 직강을 들으러 와서 문제풀이 반 듣고 모의고사 듣고 그냥 쭉, 그러니까 저의 스케줄은 그냥 교수님이 해놓은 스케줄 따라서 따로 계획을 따로 세우진 않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게 진짜 많이 느껴지고 모르는 것도 많고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를 풀어도 왜 이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점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나오고 그냥 평균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외우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차를 불합격했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19년도 이제 불합격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왜 떨어졌을까? 근데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더라고요. 이해 없이 암기하면 저희 임용 같은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응용이 안 돼요. 이해 없이 암기를 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올리고당이라는 문제를 냈을 때 올리고당이라고 내면 올리고당에 대한 세 개를 외워놨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거꾸로 그 속에 있는 정장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하고 구조화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20년 대비해서 이제 19년도 공부 시작할 때는 정말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두 번째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거는 핑계를 제가 많이 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아기 엄마여서 이보다 어떻게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한계선을 계속 제가 세워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공부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초수가 어떻게 합격해? 이런 생각으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저 스스로에게 한계선을 자꾸 짓는 거예요. 자꾸 중간만 하자.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공부를 덜 하게 되고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기간제 하다가 결혼을 그냥 하게 됐는데 이 미련이 계속 남아서 할 거면 똑바로 하자. 핑계 대지 말자. 할 거면 남들보다 기간제를 하든 엄마든 상관없이 1등을 목표로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19년도 1월에 거의 초수생만 있는데 와서 딱 직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제가 본격적으로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리라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부터가 진짜 이제 알짜배기인데요. 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교수님 컬에 맞춰갔어요. 저는 말했듯이 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세워준 계획대로 그냥 갔는데, 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조건 암기는 절대로 합격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제 학교 수기를 찾아봤을 때 그냥 암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암기했더니 응용도 안 되고 그날 가면 실수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긴장감이 생겨서 아무리 내가 아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아는 것도 틀린 게 한 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완전한 이해를 플러스해서 구조화해서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따라갔어요. 제가 1번부터 8번까지를 이제 세워놨는데 이거를 그냥 무한정 반복한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우선 첫 번째로 수업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30쪽까지 페이지가 이제 교수님이 이 정도까지 나갈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까지 전해 제가 그래도 외워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워놨던 거를 외우고 가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하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도 되고,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러고 포도당은 0.1%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외워졌던 거가 뭔지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외워지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책에다가 표시하고 갔어요. 이거는 잘 안 이어진 부분. 그리고 2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더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이걸 정년에 이해 없이 외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당 알코올을 이해를 못했다면 당 알코올에 별표를 표시를 해놓고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러면 2가지를 했죠.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 부분 2가지를 체크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조와 뼈대는 잡아놓고 수업을 들으러 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나름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구조화를 해놓고 수업을 들으러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사실 제가 좀 빠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가 이미 잘 이해가 돼서 암기가 된 부분은 안 이어졌던 것도 수업 중을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안 이어졌던 걸 외우기도 했어요. 사실 혼자 구시렁 혼자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별표 쳐놨던 거는 진짜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걸 한 토시라도 안 놓치려고 막 집중해서 듣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쵸? 그때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부분. 교수님 이 당알코올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수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료들 있잖아요. 같이 듣는 선생님들. 그러고서 옆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봐요. 당알코올 나 좀 설명해줘. 나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 그냥 해줘요. 그렇게 그날 최대치로 이거를 다른 날 가서 봐야지가 아니요. 다른 날 볼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10시부터 4시까지만 공부를 했어서 다시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이날 이 책을 폈으면 이 책을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돼요. 다른 날이 없어요. 다른 날이 없기 때문에 그날 최대한 직강을 들으면서 최대로 이해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가고 지금 3번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정말 잘 듣고 4번째 교수님한테 주변 선생님들한테 여쭤를 봐서 질문을 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서 5번째부터는 이제 그 주에 저는 주말엔 공부 못했고 주말에는 예를 들어서 이해 안 된 것만 생각을 계속했어요. 계속 뭐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면 창의법에 왜 OI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 스스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주말에는 그냥 이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냥 고민만 하다가 정말 잘 몰랐던 부분만 그 대학교 도서관을 가서 전공서를 그 부분을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더 알아야 될 것 같은 거는 책에다, 교수님 책에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교수님 책에다 그냥 적어놨어요. 저는 서브가 따로 없고 교수님 책 제가 쓴 전공서라고 쓴 게 그냥 교수님 책이 전공서라고 생각하고서 제 전공서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더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공서는 오늘 핀 이 전공서는 절대 내가 시험 볼 때까지 못 본다라는 마음으로 폈으면 정확하게 이해되게 한 다음에 접어야 돼요. 이게 전공서를 봤다라고 할 정도면 그거를 완벽히 이해해서 암기가 된 게 본 거지 눈으로 읽은 건 본 게 아니에요. TV 보듯이 그냥 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본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폈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수업 전까지 제가 6번을 보시면 구조화해서 완벽 암기라고 한 거는 아까 수업 듣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단당류, 이당류 했듯이 그런 뜻이 그 사이사이에 어떤 거를 한 줄씩 말할 수 있는 거를 다 외워놨어요. 뭐 해당 과정이라고 하면 뭐 세포질에서 뭐 혐기적 반응에 1포도당이 2개 피로부산 된다. 이거는 나가 써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놓고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그럼 전화 스터디를 세세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어. 탄수화물은 쌤이 말하고 지방은 제가 말하고 이렇게 통으로 싹
통으로 구조화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통으로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로 그 내가 외워놓은 게 틀린 부분이 뭔지, 뭐 여기 쌤 여기서는 근육을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근육만 내가 별표해놓고 그 부분만 다시 외우고.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에 이제 다음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시험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8번을 보시면 시험 테스트를 교수님이 매주 해주셨어요. 그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됐는데 12점을 목표로 다 맞는 걸 목표로 매주 시험이 나에게 이게 임용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주 이걸 완벽하게 숙제에서 다 맞겠다라는 목표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1월에서 6월은 그냥 그 스케줄에 쭉 따라서 공부를 그냥 쭉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구조와 암기하고 섞어서 암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정장작용이 그 젖당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당알코올 나오고 올리고당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외워보는 거예요. 올리고당의 3개가 아니라 정장작용했을 때는 어디에도 정장작용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거꾸로도 구조화해 봤어요. 저는 그걸 계속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7월에서 8월 됐을 때 이제 원래 외워놨던 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회색으로 형광펜 쳐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외운 거예요. 그 교수님 책에서. 그 형광펜은 내가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는 이걸로 써야지 라고 해놓은 거 외워놓은 거를 그냥 완벽하게 최대한 이해해서 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는 그 시험 범위로 보는 부분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것만. 제가 그 오답 노트도 사실 못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이었어요. 이거를 이번 주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무조건 내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시 안 봐도 될 만큼.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음이 없었어요. 다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집중하고 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에 그걸 다 마스터하고 갔어요. 무조건. 안 되면 잠을 덜 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야 될 시간이라고는 저는 잠을 쪼개는 것밖에 시간이 없어서 잠을 줄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주의 거를 계속 완벽하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7, 8월까지 좀 쉽게 제가 생각했던 만큼 95%까지는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7, 8월 모고부터 제가 다시 들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문풀부터 다시 들라고 했는데 그 문풀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외워놓은 게 없었던 게. 그래서 시험이 7월이다 생각하시고 1월부터 6월에 진짜 그냥 다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7월이 시험이라고 좀 생각하고서 공부를 했거든요. 7월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1등 하겠다. 1등은 못했지만 1등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때 무조건 1월에서 6월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범위를 조금씩 나가서 그때 놀지 마시고 좀 더 하세요. 조금 더 하셔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이해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고 외우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으로 하세요. 양으로. 누군 10시간 했는데 난 4시간밖에 못했다라고 주눅 들지도 마시고 왜 나는 10시간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뭐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이제 9월에 이제 힘듭니다. 제가 9월에 완벽하게 그 전까지는 95%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80%까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양이 급격하게 늘어요. 급격하게. 제가 해낼 수 있는 시간에 이걸 다 소화가 안 되더라고. 소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냥, 독서실에서 울면서도 하고요. 정말 시끄러운 카페 가서도 하고요. 햄버거 먹으면서도 하고요. 그냥 공부를 그냥 무작정 했어요. 생각하기가 싫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할 건 너무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그렇다고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나 그냥 꾸역꾸역 그냥 했던 게 그게 그냥 갈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최대치로 하려고 그냥 그 주에 할 수 있는 양만큼 그냥 최대한 마음을 잘 다독여 가면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목표라고 적어놓은 건 교수님 모의고사 문풀이라든지 이런 거 점수예요. 근데 이게 목표가 있어야 도달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저는. 그래서 비슷하게까지는 간 것 같아요. 비슷하게까지는. 된 적도 있고, 넘은 적도 있고, 모자란 적도 당연히 있겠죠, 다. 그런데 이제 이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 마시고, 초수라고 안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뭘 해서 안 돼?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제발.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목표를 높게 잡고, 그냥 가시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공에서, 제 1차 점수에서, 1차 컷에서 한 플러스 6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수님 책만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조화해서 가지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소비랑도 주도 엮어보고 가족이랑도 엮어보고 교수님이 그걸 되게 잘해주시 중간중간에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거 보면 이게 생각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 문제에서 응용이 좀 잘 됐어요. 남이 좀 틀린 문제, 생각을 못했던 문제도 맞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 단순히 써있는 헤드라인의 밑에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거가 또 다른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장작용이, 아까 세 가지가 또 따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구조화시켜서 뼈다 가시면서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가라고 적었던 거는 제 점수가 너무 기본적인 점수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점수가 높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학교 쓰기를 가야 하니까 좀 도움을 달라 했더니 점수가 저보다 한 10점 정도 높게 나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탁과 기출을 분석한 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0회독의 완벽 이해암기라는 전공서는 그러니까 교수님 책 외에 이제 관련 서적들이 있잖아요. 전공별로 이제 이런 거를 눈으로 읽은 거는 전공서를 봤다라고 하시면 안 되듯이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20회독을 했을 때가 본 거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또 제 거 플러스 하시면 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저 플러스 10점이 오를 수 있다는 컷에서 16점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서 이게 더 적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한계점 두지 마시고 어느 상황에서든 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주에 해야 될 양 꼬박꼬박 잘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이해해서 암기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순간도 와요. 고비도 오고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 들 때 그때는 진짜 내가 다 와서 다 달아서 그런 거니까 정말 다 왔다 생각하고서 위안 삼으면서 꼭 힘내서 이 자리에 내년에 저 작년에 여기 또 작년 1월 달에 와서 들었었거든요. 내년에 또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힘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